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4년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 6개월 만에 다시 싱글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에 대해서 딱히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시부모님에 대해 궁금할 수는 있어도 시아주머님에 대해서는 딱히 궁금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남편이 항상 취업 준비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공무원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기에 공부를 좀 오래 하나 싶긴 했습니다. 간혹 남편이 형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나 알만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셨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매우 잘했던 형,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는 정도였어요. 저희가 결혼을 생각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 위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결혼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시댁에선 결혼의 순서에 대해서 별로 순서를 개의치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상견례를 할 당시 남편이 31살이었어요. 아주버님은 33살이었고요. 상견례를 했을 때 당시 양가 부모님만 만나셨고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아주버님을 뵙기는 어려웠어요. 보통 일반적인 식사는 그렇다 치고 어버이날에는 형제들도 함께하기 마련인데 저희와 시부모님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안 오신대? 아, 일이 있나 봐.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알았습니다. 아주버님이 계속 자리를 피했던 것을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서울의 알만한 대학을 나와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였고 취업 준비를 계속했지만 실패를 하였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계속 떨어졌고 좀 낮춰서 취업을 하라는 주변의 조언도 듣지 않다가 나중에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면서 3년을 또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신의 형이라고 포장을 해서 우리 형이 운이 좀 없네. 그래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대학도 잘 갔는데. 그런데 제가 한 걸음 뒤에서 본 아주버님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30이 넘어서도 아무런 직업 없이 그저 좋은 대학, 대학원 타이틀로만 으스대면서 자신은 취업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피우는 아주버님. 가족들도 속으로는 답답했을 건데 그저 운이 없었다고, 그리고 때를 놓치니 취업도 어려워졌고 좋은 머리로 공무원 시험은 계속 운 나쁘게 낙방을 한다면서 포장을 하는데, 아니 나이 30이 넘어 일일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흔한 알바조차 하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타쓴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기술 쪽 일을 하셔서 직장에 다니시고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반찬 가게에 다니십니다. 보니 아주버님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종종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기도 하면서 정말 백수 그 자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자격증 시험을 본다면서 도서관에 공부를 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던 해 연말에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주변에 일자리 소개해줄 만한 곳 없니? 엊그제 네 시아버지가 너희 아주버님을 앉혀두고 호되게 뭐라고 했더니 이력서도 써보고 뭐 한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학력이 좋고 자격증도 여럿 있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니? 그래서 말인데 괜찮은 자리 소개해줄 만한 곳 없니? 어머님, 그런데 이게 졸업하고 공백이 너무 길어서요. 이 나이 되도록 경력이 하나 없다는 게 큰 흠이거든요. 작은 회사라도 경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공무원 공부했다고 쓰면 안 되니? 아니면 아팠다고 할까? 아, 그건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자리 있으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저도 똑같은 회사원인데 제가 어디 구직을 알아봐 줄 곳이 있을까요?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으셔서 직접 해야지. 이렇게 시어머니께서 다 큰 아들 직업까지 저랑 남편에게 물어보니 참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주버니가 통화하는 걸 보았는데 돈 문제 같았습니다. 우연히 듣게 되어서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물어봤어요. 아까 마트에서 아주버님 아니셨어? 당신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은 것 같은데. 뭐야? 아, 아이, 그게 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야? 아니야. 한 2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순간 큰 돈은 아니라서 안심은 했지만 종종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적은 크게 없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나이 33살에 취업을 안 하고 여자친구를 사귄다니 속으로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께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자 종종 남편에게 부탁을 자주 하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을 조금씩 빌리는 건 애교였고 어떤 날은 남편이 차 없이 출근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에 두고 퇴근을 했다고 둘러대더니 며칠이나 보이지 않아서 물으니 형이 여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가져오기로 했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나 정말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아주버님한테 데이트 비용 빌려주는 것도 못마땅스러운데 차까지? 데이트하고 싶으면 돈을 벌던가. 요즘 대학생들도 다 알바하면서 용돈 벌어 쓰고 데이트하고 여친 선물도 사주고 한다는데 아주버님이 20살이야? 동생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좀 그렇다 이건. 형이 취업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여자친구 진짜 오랜만에 사귀는 거야. 그동안 스트레스도 좀 많이 쌓였는데 여자친구 생기고 좀 의지도 생긴 것 같고. 아니, 무슨 의지가 생겨. 그 여자도 참 뭐하는 여자래. 직업은 있대? 백수 만나면서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자기야, 말이 좀 지나치지 않아? 제 말이 좀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백수 맞잖아요.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보기 불편했을 뿐이었는데 자기 연애한다고 저렇게 피해를 주니 제가 좋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형 알바 시작했대. 알바? 무슨 알바? 몰라. 알바라고 형이 고학력이라서 그런지 급여도 꽤 되고 잘하면 정규직으로 이어진다고 하던데 무슨 영업 쪽 뭐 이런 데라고 하더라고. 아주버님 전공이랑 너무 안 맞는 곳 아니야? 화학계열 전공이잖아. 하긴 뭐 이것저것 따질 때는 아니긴 하지.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게 중요해. 돈을 번다잖아. 잘 된 거지. 애인 생기더니 그래도 일을 한다니 그동안 일 없는 회사는 쳐다도 안 보더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일을 하려나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잠깐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친구분에게 감사할 뻔했네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나요? 괜히 일한다고 설치던 아주버님은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초기 자본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 누가 알바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넣고 시작을 하나요? 딱 봐도 사기인 것을. 직업이 있는 것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 제3인 구민권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모양인데 그게 폭탄이 되어서 날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더러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어? 그 돈을 우리가 왜 갚아줘야 하는데? 우선 안 갚으면 계속 이자가 쌓이고 쌓여서 우선 그걸 빨리 갚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현금이 없으시대. 우선 내가 모은 돈이랑 자기가 아니 당신 집 사람들 왜 이래? 당신이 결혼 전에 이렇게 헛똑똑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나. 내가 왜 아주버님 뒤치다꺼를 해줘야 해? 알아서 하라고 그래. 13살이야? 23살이야? 33살이야. 그래 사기 그거 당할 수도 있지.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어려시켜서 당했다고 쳐. 그럼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그래. 어른이잖아.
형이 뭐가 있어. 벌어놓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엄마 아빠도 당장에 현금 없고 대출을 받으려면 시일이 걸린다니까. 우선 우리가 해결해주고 난 부모님 대출까지 받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정 걸리면 내가 대출 받아서 달라고 할게. 아니, 그냥 나는 싫다니까. 너 처제가 이런 일 당했어도 이렇게 할 거야? 일부러 사기에 맞은 것도 아니잖아. 잘해보려고 했던 거잖아. 직장이라고 처음 들어가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회 경험이 없어서 저렇게 당한 거 아니야.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형이 지금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 줄 아냐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졌대. 당신 진심을 하는 말이야? 사기당한 아주버님은 불쌍해? 당신들 가족 참 이상하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 아주버님이 저 나이 되도록 저렇게 살고 계신 이유가. 가족들이 전혀 아주버님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네. 좋은 대학 나와서 운 나쁘게 취직 안 된 그런 불쌍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왔구나. 저는 남편에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 생각이 같거나 중심을 잘 잡아왔더라고 해도 저런 시아주버님이 불안한데 남편이 저렇게 휘둘려져 있는데 살아봤자 아주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저랑 싸움만 되지 않겠나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아주버님이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있는 건데 왠지 평생 짐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고 어머님은 저의 그런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새아가, 네 아주버님 이야기 들었다며? 그런데 너 안 되겠다고 했다며? 네 아주버님 지금 어쩌고 있는 줄 아냐? 그게 다 내려놓고 일을 해보겠다고 이름도 없는 회사인데 자존심 구겨가면서 취직을 했는데 사기를 맞았어. 얘가 공부 말고 해본 게 없어서 실수를 한 것을 너 못해준다고 했니? 네 남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 섭섭하다. 너 우리가 대출 받아서 갚아준다고 해도 네가 저희가 해결할게요 라고 해도 모자른데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여기서 딱 답이 나왔더라고요. 더 이상의 대꾸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 어머님 저희 갈라설게요.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며칠 아니 몇 달 더 고민했을 텐데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빠른 결정할 수 있었네요. 반반 결혼했으니 그냥 반반 찢어서 갈라설게요. 맘 같아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고 싶은데 대출 받으셔서 아주버님 뒤치다거리 해주셔야 하니까 그건 제가 그냥 안 받을게요. 그렇게 저는 결혼 6개월 만에 남편과 정리를 했습니다. 딱히 서류 정리를 할 것도 없긴 했습니다. 제가 왼수처럼 생각한 전 시아주버님에게 유일하게 감사한 거라면 저와 전 남편 사이에 애가 생기기 전에 사고 쳐준 거 그거 하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